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3일 밤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사이로 반 이상 부서진 차량이 보입니다. 탑승자였던 50대 가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4%,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완전 완파가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술 먹고 운전을 안 해야지라는 했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내가 피해자가 될 줄은. 유족들은 음주운전에 참혹한 결과를 알리고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인터뷰를 자처했습니다. 차 압류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더 강한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년 역대 최대치를 찍은 뒤 감소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고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비슷한 기간 다른 국가에서 이 비중이 절반 정도 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고 윤창호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2020년 전후로 사망사고는 또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보험연구원은 음주운전 사망자 수 감소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던 제도는 보험료 할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2배 반 가까이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제적 불이익이 강력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10에서 20% 할증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약 2년 정도는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음주 적발만으로도 할증하거나 음주운전 이력이 쌓이면 보험 가입을 아예 막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음주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하면 치러야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 피부로 와닿는 게 그 효과가 그나마 음주 사고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 보험료 인상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주장이란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음주운전 피해 후유증이 두드러지는 요즘 보험을 활용한 대안을 고려하자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차량에 연결된 측정기에 숨을 강하게 불어넣습니다. 화면에 패스라는 글씨가 나타나고 그제서야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정돼야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잠금 장치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달 통근 버스 2대에 이 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취재진도 이 회사 임원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 잠금 장치를 시험해봤습니다. 30분 전 맥주 500ml를 마시고 운전대 앞에서 측정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로 버튼을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음주를 일단 불고 시동을 걸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음주를 조금 작게 하게 되고. 지난달 대전에서도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 잠금 장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5%는 장치 도입에 찬성했고 이 가운데 80%는 여객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잠금 장치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에게 이 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 효과를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 사고도 대폭 감소를 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꼭 음주운전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비율은 42%. 이 가운데 적발되기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던 사람은 전체 17.3%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